안녕하세요. 저는 신성ENG 전략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신우 상무입니다. 저희 신성ENG는 1977년도에 처음 설립이 됐고요. 처음에는 냉난방 공조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 성장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요 핵심 산업들과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가령 이제 반도체 산업,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 그리고 태양광 산업,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2차 전지 산업까지 저희가 함께 해오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 이제 처음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시작할 때 클린룸의 이제 국산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 국산화한 게 저희 이제 클린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2000년도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클린룸 영역으로 확대를 했고요. 2008년도부터는 이제 태양광을 신산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한 15년 정도 태양광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저희가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원래 저희가 옛날에 냉난방 공조 쪽의 기술부터 해서 제습에 대한 부분들의 핵심 기술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드라이룸이라는 걸로 해서 지금 성장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드라이룸과 클린룸, 기존에 해왔던 이제 이 사업 부분에서 전체 매출의 한 80%가 나오고 있고요.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20%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클린룸이 조금 생소한데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클린룸은 말 그대로 되게 깨끗한 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이제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이제 파티클이 있고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파티클들이 있습니다. 이 먼지 자체가 한 0.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먼지인데 이거를 얼마만큼 제거를 해서 실내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느냐, 이런 게 이제 클린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파티클이 사실은 공정상에 끼어들게 되면 수율이 낮아지는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가 1 클래스, 그러니까 요거는 한 1피트 정도 되는 룸에 0.5 마이크로 되는 이제 그 파티클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청 정도의 공간을 만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저희 핵심 기술은 그 FFU라는 펜필터 유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통해서 안에 있는 파티클을 제거하고 또 안에 공기를 순환시키고 그래서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부분, 이게 이제 클린룸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클린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확장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더 확장되고 네. 있을 텐데 뭐 지금 거래하고 계시는 기업이나 네. 아니면 그런 영역을 네.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국산화, 클린룸을 국산화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요 국내의 반도체 플레이어들과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다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또 얼마큼 좀 더 성장이 있을까요? 반도체 클린룸이? 지금 내년까지도 예상하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이제 평택에 있는 P3를 주로 이제 저희가 수주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아마 최근에 기사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제 반도체 투자가 들어가고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국내 프로젝트 외에도 해외 쪽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한 30-40% 이상 더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신성 ENG만의 경쟁력이 있어서 이만큼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네.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희가 원래 공조에서 시작했던 이제 공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의 요소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를 단순히 뭐 공기청정기처럼 파티클만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의 공기를 어떻게 흐르게 할지,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국소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쪽 클린룸에 있어서는 저희가 용인 스마트 팩토리가 가장 경쟁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용인 스마트 팩토리를 준공하면서 생산성 자체가 기존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성이 증가에 따른 거는 지금처럼 이제 반도체 투자가 증가를 할 때 단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타사 대비해서 상당한 경쟁력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인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품 자체를 뭐 이제 주조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인 디자인과 자체적인 설계 능력으로 3D 프린터로 적용을 해서 상당히 원가 절감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언제부터 좀 개발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77년도에 처음 설립됐을 때 이제 공조에 대한 부분은 냉난방 공조입니다. 지금 쉽게 보시면 이제 냉동 창고 같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제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습이란 거는 선박용 제습기를 저희가 처음 국산화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공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습도를 다룰 수 있는 이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반도체 클린룸을 처음 이제 국산화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77년도 지금 46년이 넘어가는데 46년 동안 계속 쌓아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그 용인 사업장에 있는 그 스마트 팩토리 네. 이 공장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 공장은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국내에서 이제 처음 이제 설립되면서 스마트 팩토리로 산자부에서 인정한 이제 대표 스마트 공장, 그리고 지금 K 스마트 등대 공장, 이렇게 두 가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 생각하시면 자동화되어 있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여기에 자체 개발한 이제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생산할 때 뭐 이음새를 조일 때 볼트와 너트를 쓰던 거를 볼트와 너트를 빼고 직접 이제 압축해서 붙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 장비도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코봇이라는 걸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엔지니어들이나 이제 그 라인에서 분량을 이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인원들이 더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생산성은 대신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원가에 대한 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16년도에 처음 설립할 때, 준공할 때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6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1MWh 규모의 ESS 저장 장치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력의 지금 40%를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자체 전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는 전기 요금이 이제 절감되는 부분, 특히나 요즘처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올라갈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절감 요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영향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6년도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탄소 감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아리백이라던가 뭐 스코프 1, 2, 3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저희 자체가 국내에서 처음 구현했던 경쟁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일단 전기차 시장이 또 활성화되고 네,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것들 외에도 또 2차 전지 드라이브 수요도 계속 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진행 사업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2016년도에 처음에 이제 삼성 SDI 향 이제 헝가리에 이제 해외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2차 전지 쪽에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폴란드,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에까지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해외 2차 전지 향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2019년 뭐 요 정도 당시에는 연간 매출액이 한 700억 정도 2차 전지 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700억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수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ESS만 한정되어 있을 때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가 전기차가 워낙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대형 배터리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뭐 사실은 대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뭐 SK온 이런 기업들이 해외 투자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하거나 이제 드라이룸 쪽에서의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도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말고 뭐 국외에서도 네. 뭐 밝히실 수는 없겠지만 네. 이렇게 좀 조율 중이거나 뭐 네. 진행을 좀 논의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좀 꽤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뭐 작년에도 공시했던 부분들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쪽에도 일부 납품을 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현대 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수주를 했고요. 지금 이제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뭐 폴란드, 헝가리,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위주로 이제 법인을 세웠는데, 향후에는 지금 이제 터키,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쪽에도 해외 법인을 전략적으로 먼저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따지면 한 몇 년쯤 후에 네, 법인들이 이제 설립이 되고 네.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연내에 다 설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고객사들이 어디 지역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따라서 이제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예측해서 나중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이라던가 현재 파트너들을 이제 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빠르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신규 사업장 증설에 200억을 꽤 많은 네, 금액을 네, 맞습니다. 투자하셨는데 네. 이 증평에서는 어떤 장비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원래 했던 클린룸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FFU 장비, 그 다음에 뭐 에어 샤워 같은 장비들은 지금 용인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을 해왔고요.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생산 라인도 키워야 되겠다라는 내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증평 부지에다가 207억 원을 들여서 이제 새로운 이제 라인을 세웠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생산되는 제품들이 2차 전지용 이제 드라이룸에 들어가는 이제 제습 장비, 하이브리드 제습 장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OAC라는 외기 조화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클린룸은 아까 말씀드린 방에 있는 파티클을 제어하는 거라면 OAC는 전체 건물에 유입되는 공기를 통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OAC 쪽은 해오지 않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OAC 시장에 들어가면서 공장을 새로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수주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OAC 관련된 수주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AC 장비는 주로 반도체 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네. 반도체 클린룸이나 이제 2차 전지 드라이룸 그런 클린 환경 사업 부문이 지금 뭐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네. 앞으로 뭐 수주 현황이나 네. 지금 저희가 1분기 말로 봤을 때, 올해 이제 1분기 말 봤을 때 수주 잔고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최근 5개년 사이 중에서 분기별 잔고는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잔고가 높다라는 거는 현재 계속 수주 활동이 되게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보통 저희가 CE 사업 부분에서 매출로 인식되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천억 정도 수주한 게 향후 1년 내에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분기만 그치는 건 아니고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수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 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국내 투자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테일러시에 대한 투자들, 뭐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2차 전지도 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북미 쪽,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도 계속 이제 뭐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동박 공장이라던가 이런 데들이 해외 쪽에도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이제 그 부분만큼 더 수주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부문은 네. 다른 분위기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 1분기에 흑자 기록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예. 태양광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 15년 사업을 해오면서, 그러니까 좋았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제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오고 있고요. 올해 1분기에도 한 8%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글로벌 이제 이니셔티브인 이제 아리백에 대한 동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국내도 최근에 주요 대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하면서 그 아리백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태양광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상당히 이제 사업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개발 사업, 태양광을 발전소를 짓는 것과 그 다음에 아리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올해 안정적으로 계속 이익은 구현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네. 사업이 20%를 네. 좀 비중을 네.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 비중이 네. 좀 더 네. 바뀌게 될까요? 비중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은 뭐 반도체 쪽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2차 전지 쪽도 늘어나고 있고, 원래 이제 클린룸 쪽에서 뭐 2차 전지 쪽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저희 이제 세 가지 크게 반도체, 2차 전지, 재생에너지 이렇게 봤을 때, 재생에너지는 사실 15년이나 되긴 했지만 아직도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가장 작은 만큼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네. 계획과 또 앞으로의 계획이나 네. 목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를 봤을 때 신성 ENG라는 회사가 2016년 이후부터 최근 5년 사이에 좀 더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단계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성장의 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첫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해왔던 거에는 당연히 집중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제 성장에 있어서의 비율을 더 높아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주주총회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지금처럼 이제 IR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뭐 단순히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저희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도 뭐 어떤 채널이든 다양하게 해서 좀 회사의 성장을 좀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계속 이익을 못 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이제 단기 손실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자본잉여금을 전입을 시키면서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계속 1분기부터 단기 순이익이 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말 갔을 때는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뭐 축소시키는 어떤 사업 부문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매출이나 이익이 네. 있어서 막 네. 나지 않으면 축소를 시킨다거나 조금씩 없애려고 한다거나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비중 자체가 80%가 이제 클린룸하고 드라이룸 쪽에서 발생을 하면서 뭐 최근 5년 사이에 태양광 쪽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태양광이 한 2천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다가 지금은 연간 한 1,200억 정도 매출로 이제 줄어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CE 사업부의 한 본부 정도의 매출이지만 저희는 사실은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금 더 키워서 성장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그랬으면 사실은 예전에 적자가 났을 때 진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중단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겠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흑자가 나는 사업부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균형적으로 네, 맞추려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